到達時間は3時、今現在3時6分、まだ海面の変化はないと思われます。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일본의 최악의 지진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동일본 대지진이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큰 재해였는데요. 얼마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12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긴 뒤에 일본의 모든 방송사에서는 피해 주민의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한 방송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최근 개봉된 스즈메의 문단속이 동일본 대지진에 관해서 다룬 영화이기도 하죠.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 인터뷰를 보니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최악의 방송사고를 터뜨리게 됩니다. 해당 방송사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と水を使い厳しい自然環境の中で職人さんの技による独自の製法で作られています。滑らかでツルツルした舌触り、手作業で縄を縫うようによりをかけ 360g を10セットたっぷり 3600g で気になるお値段は 네, 바로 이 장면이 무려 23초간 TV 화면에 송출이 된 겁니다. 이 화면이 떠있는 상태에서 우동 소개가 계속 되었던 거죠. 위에는 여름방학 선물 축제 뭐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네, 이 밑에는 이와테현산 첫눈에 반하는 쌀 10kg 당첨자 뭐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아야시 오꼬메, 그러니까 수상한 쌀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게 써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염된 쌀, 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당첨자 이름으로는 세슘상. 방송사고가 난 게 2011년 8월 4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6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장면이 TV를 통해 송출되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진을 포함해 모든 방송 관계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방송 앞에 붙어있던 광고마저 모두 사라지게 되죠. 대체 왜 이런 방송 사고가 터지게 된 걸까요? 해당 방송은 TV 아침 정보 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삐깐 테레비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SBS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공교롭게도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런 방송 사고가 나왔네요. 해당 사고는 CG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와 신입 타임키퍼의 콜라보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방송가에서는 자기들끼리 재밌는 작업을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에 테스트 방송에서 서로 웃으며 독려하려는 이유로 이런 장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G를 담당한 50대 직원은 동료들과 재밌게 테스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미 작업을 해둔 뒤에 생방송 때 이 작업을 수정해두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스태프들끼리 테스트 방송을 하면서도 서로 웃으며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2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 막바지에 시청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 장면을 위해 만들어진 CG 작업인 거죠. 제대로 된 당첨자 명단이 CG팀에게 넘어가면 그 이름을 넣은 이미지를 제대로 송출해줘야 됐지만 이전에 장난으로 작업해둔 더미가 생방송 중에 나가게 된 것이죠. 일본 방송에서는 방송 전에 내용 확인서를 담당 스태프들끼리 나눠 가져서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세슘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방송이고요. 여기서부터가 2부 방송이었습니다. 1부는 스튜디오에서 생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긴장하고 방송에 임해야 했지만 2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전에 촬영된 VTR로 진행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 스태프들이 긴장이 조금 풀어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방송 사고는 11시에 진행되는 행복한 통판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동을 통신 판매하는 뭐 그런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해당 CG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죠. 우동을 통신 판매하는 VTR 영상이 TV에 송출되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에서는 방송 막바지에 당첨자 발표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테현 쌀 10kg의 당첨자를 발표하고 현장 스텝이 CG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송 스텝이 방송 중에 이미지 화면을 띄우는 버튼이 있는데요. 4개의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CG1, CG2, T1, T2 이렇게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원래는 T2 버튼을 눌러서 CG 이미지를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이나 출연자들이 볼 수 있게끔 화면에 띄운 다음에 T1을 눌러 TV 화면에 송출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현장 스텝의 지시에 신입으로 들어온 시간관리 팀원이 해당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첨자 발표 본방이 아닌 리허설 중이었기 때문에 더미 이미지를 띄워도 된다고 생각했고 T2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생방으로 송출되는 T1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생방송 중 해당 이미지가 뜨게 되었고 방송
방송을 컨트롤하는 스태프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설마 이거 생방으로 나오는 이미지 아니지? 방송 스태프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결국 23초간에 걸쳐 해당 이미지가 송출됩니다. 이후에 신입 타임키퍼의 조작 실수를 눈치채고 다시 VTR로 영상을 되돌렸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준 것도 있지만 이번 일로 이와테현의 쌀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가게 돼버렸죠. 이 방송을 편성한 도카이TV는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항의가 빗발쳤고 다음날 해당 방송사의 사장은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1시간 이상 걸친 사과 방송을 편성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책임자들은 3개월간 50% 감봉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국장은 제작 부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부장은 부부장으로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한 프로듀서와 디렉터들은 5일간의 출근 정지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사고 이후에 일본 방송가에서는 시험 방송 중에 절대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일로 관련해서 인터넷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핵 연료봉은 치즈맛, 그리고 일본을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같은 테스트 방송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방송 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지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일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 사이타마의 한 고등학생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을 올립니다. 3월 11일에 맞춰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추모 영상을 올린 것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東日本大震災の、これを見てる方生きていてとても嬉しいです。また死んでしまった人はお墓で聞こえないと思うが本当に悔しいです。ザーメン。 이 친구는 사이타마에서도 상당히 성적이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 안에서도 A코스에 제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A코스 같은 경우는 의학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가슴 쪽을 보면은 엠블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엠블럼은 해당 고등학교의 축구 동아리의 엠블럼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 사카에 고등학교네요. 네, 여기 뭐 사카에가 크게 박혀 있는데 제가 나고야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사카에 자주 갔었는데 사이타마에도 사카에가 있군요. 학교가 상당히 크네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하니까 상당히 명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축구부 활동을 하면은 몸까지 건강하잖아요. 그럼 머리 똑똑하고 몸까지 건강한 친구가 어째서 이런 영상을 올린 걸까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코스가 있더라고요. 와세다 게이오 가미치 도쿄 이과 대학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무슨 뭐 이런 코스들이 있네.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다 공개가 되었는데 다 명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일을 벌였으니. 학교는 사과문을 바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퇴학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한국도 역시 큰 재해 뒤에는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간혹 생기곤 하잖아요. 한국도 일본도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 스즈메 문단속 저도 봤거든요. 이제 한국 박스 오피스 1위라고 하더라고요. 뭐 2, 3위도 일본 영화라고 하던데. 스즈메 문단속 영화의 메시지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보면서 문화의 저력을 또 한편으로 느낀 게 자국의 피해에 대해서 위로하는 내용을 타국 사람들이 보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 역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 드라마랑 영화, K-팝 같은 저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한국에도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